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제 벌써 8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변수가 무엇인지, 뭐 데이터 구조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것들, 뭐 사진 형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8장부터, 그리고 바로 이전에 이제 컨디셔널한 그런 스테이트먼트도 체크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사실 이제 8장부터는 조금 더 고급진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하는 루프라고 하면 이제 반복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룹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어떤 뺑뺑이 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룹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 도대체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로봇 청소기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봇 청소기가 집을 이제 청소를 한번 했어요. 한 바퀴를 이제 돌려서 청소를 했는데 이거를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한 10바퀴를 계속 청소를 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 바퀴 돌아라라고 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나를 짜놓도 좋지만 이거를 그 3바퀴 도는 프로그램, 뭐 2바퀴 도는 프로그램 이거를 일일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도 좋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동일한 동작의 반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의 한 번에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것들을 여러 번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룹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같은 코드를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가 반복문이고, 파이썬뿐만 아니라 사실은 웬만한 뭐 C++나 뭐 자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파이썬만 배우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진짜 여기서 그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유전공학부 친구들이긴 해서 오히려 미래가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과만 있다고 해서 사실 코딩 안 할 사람들도 없을 거고, 문과분들도 요새는 코딩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는 방법문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고, 특히 방법문은 일반적으로는 for라는 그 구문과 while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while이라는. 그러니까 loop이라고 하면은 for에 대한 loop이 있고 while에 대한 loop이 있어서 오늘은 8장에서는 이 while에 대한 loop만 배울 거고 for는 다음 장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for문이 좀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조금 더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약간 그 이제 그 이렇게 for나 while이라고 있으면 일단 while만 일단은 이번에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while이나 for문이나 어떤 느낌으로 돌 거냐면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좀 코드를 깔끔히 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while이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어차피 문과분들은 영어 잘하시니까 뭐 그냥 뭐 해석으로 보면은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뭐 약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게 그냥 while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뭐 하는 동안에 계속 돌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while문을 쓰게 되는 거고 이 while문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 때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제는 탈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while문이 작성이 된다. 그래서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 영어가 해석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코드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짰어. 그래서 어떤 코드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은 요 while에서 while 요 조건문 참이다 하면은 수행해서 계속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제 조건이 거짓이 됐어. 하면은 바로 이 while을 탈출해서 종료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while 조건 그다음에 실행할 코드.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다 하면은 실행할 코드를 계속 실행해 주세요. 하고 다시 위로 오고 다시 오고 해서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계속 참일 때까지는 계속 실행할 코드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조건이 거짓이 됐다 하면은 요 뒤에 내용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되겠습니다. 굳이 코드로 쳐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while 이렇게 색깔이 변하겠죠. while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어떤 while 조건이 있으면은 아이고 while 조
잠시만요. while 조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a는 3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쳐놓으면은 이 조건이 지금 참이면은 요 실행하는 코드는 계속 돌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뭐 b는 3, 요 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다 하면은 A는 3이라는 놈을 계속 실행을 시키고, 어느 순간에 이 조건이 거짓이 됐다 하면은 B는 3. 이제는 요거는 실행을 안 하고 요 뒷줄이 실행이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while은 어떤 동안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 요 내용만 돌게 되고, 그리고 만약 거짓이 된다 하면 이 다음 줄이 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한번 뭔 소리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i는 1이라고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i는 1이라고 일단 먹겠죠. 프린트 우리 배웠던 것처럼 i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실행 i는 1 이렇게 먹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while의 i가 5보다 작게 되면은 i란 녀석을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은 i라는 녀석을 프린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이렇게 i에 딱 1을 더해라. 한마디로 요 뜻은 지금 어떤 뜻이냐면은 i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근데 일단 실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일단 i는 1이라고 해서 i는 1이라는 지금 i에다가는 지금 1의 값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은 5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i가 1이라고 이렇게 그 아마 프린트가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1을 하나를 더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i가 2로 바뀌었겠죠. 왜냐면 지금 맨 처음에는 i는 1이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i에다가 1을 한 번 더 더했으니까 i는 2가 됐고,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위로. 왜냐면 while이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위로 가서 보면은 그럼 2는 5보다 작냐? 작거나 같냐? 하면은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다시 요 안으로 들어와서 프린트가 2가 될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더해지니까 i는 3 이렇게 더해질 거고, 다시 또 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3이 5보다 작거나 같냐 하면은 작거나 같다, 참이다. 그래서 다 3 찍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i는 4로 바뀌고, 요 새끼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4보다 작냐? 그럼 또 4 찍어지고, 그 다음에 i가 5로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5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i는 5보다 작거나 같냐? 맞다. 그러면 당연히 5가 되고, 그 상태에서 i는 6 이렇게 되겠죠. i는 6.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로 while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6이 5보다 작거나 같냐 하면은 이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프린트가 안 찍히고 요 줄들이 실행이 안 되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1, 2, 3, 4, 5 이렇게 쫙 찍죠. 찍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6 이거 왜 안 찍혔어요 하면은 6이란 녀석은 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while 문안에서에 있는 i는 이렇게 찍고, 제가 이 반대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제 while을 탈출한 녀석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out이라고 쳐놓고 이렇게 한번 좀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while로 안에 들어왔을 때는 1, 2, 3, 4, 5라고 됐고, 그 상태에서 6이 더해진 상태에서 6으로 된 상태에서 while문에서 한번 체크를 할 거고, 이 체크된 녀석이 더 이상 이 조건을 참으로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6이라고 탈출이 되는 거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항상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탈출하는 녀석을 만들어 놨지만, 지금 얘처럼 항상 조건을 true로 만들어 놓으면, 애초에 그냥 true로 박아버리면은 얘가 계속 반복을 하겠죠. 뭔 말인고 하니 지금 여기 있는 예제처럼 while true를 해놓고 프린트에 뭐 repeating 이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은 계속 리핏만 해가지고 계속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탈출을 못하고 얘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while을 써야 되는 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항상 true가 되기 때문에, 항상 true가 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탈출을 하지 못하고 얘가 반복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while을 쓸 때에는 조금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쓰셔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끌려고 하면은 컨트롤 C로 강제 종료를 하던가 혹은 아까 저처럼 요 버튼을 눌러서 인터럽트를 해서 커널을 꺼주셔야 된다. 강제 종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그냥 얘한테 우리가 아까 썼던 예제처럼 y를 i는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이거 상태에서 프린트 i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은 1만 계속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하기 때문에 y는 1이라고 했던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좋은 코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절대 되지 않고 아까 앞서 있는 것처럼 약간 우리는 i 플러스 1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계속 1이라는 값을 i에다 더해주면서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while은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이 loop이라고 하는 거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for문이 있고 while이라고 하는 loop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제가 while을 for문보다 덜 쓰냐 개발자들이 왜 덜 쓰냐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자칫 코드를 짜다가는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을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while문은 for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끌 때는 컨트롤 C를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아마 일단 아까 요런 코드들 실행해 보면은 여러분의 컴퓨터가 엄청 느려진다는 걸 순간적으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느려진다는 것을 조금 이제 알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인풋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풋을 전번에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while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예 강제 종료를 이렇게 true로 박아버리면은 이게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while은 돌겠지만 우리가 아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건물을 거짓으로 바꿔주는 것도 당연히 하나가 되겠지만 애초에 아싸리 그냥 바로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탈출하게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출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if 모드로 if 만약에 이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일단 while은 true, 그러니까 항상 while은 이렇게 돌겠지만 계속 반복문을 하겠지만 만약에 텍스트라는 녀석에 우리가 q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혹은 어떤 이미 알파벳을 입력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때에 만약에 텍스트라는 녀석이 q라고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는 이 while에 대한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끝내게끔 하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코드를 돌렸을 때 끝내려면 q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나는 그냥 싫어서 hello 하면은 while이 한 바퀴 돈 겁니다. 지금 이 if문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시 월드라고 쓰면은 또 이 if문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q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금 이 실행이 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지금 q라고 돼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읽었고 이 브레이크는 이 while에 대해서 그만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제가 일부러 끝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hello 이런 식으로 치면은 지금 요 if문은 안 들어왔죠. 왜냐면 텍스트가 지금 q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q라고 쓰면은 끝내겠습니다 하고 딱 while문이 꺼져서 끝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에 있었던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에 대한 과부하도 올리고 정말로 위험한 경우들이 생기고, 가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거나 프로그램들이 가끔 꺼지잖아요.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런 와일문 같은 것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 와일문에 대한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에서도 가끔 막 컴퓨터 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와일문을 잘못 써서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건을 여기다가도 걸 수도 있지만, 여기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완전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종단자 정도를 써서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와일문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와일문이 써지는지 대충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복문을, 그럼 와일문을 그럼 도대체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언제 쓰냐면은, 예를 들어 뭐 숫자를 세거나 계산할 때, 그리고 뭐 리스트에 있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리스트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싶을 때, 뭐 아니면은 뭐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일단 뭐 선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강생이 141명이거든요. 그럼 141명에 대한 출석부를 내가 다 읽어 와서 남자다 여자다 이거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하나씩을 코드 사람들을 짤 수도 있겠지만, 와일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141명을, 그 141명에 대해서 와일문을 통해서 얘를 남자고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와일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와일문에 대해서 조금 마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무조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네처럼 지금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아이, 제가 계속 컨트롤 엔터라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엔터, 넘버, 딴딴딴 이렇게 일단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넘버가 0이라고 한 다음에, 0이라고 한 다음에, while 넘버가 4가 아니면, 넘버라는 녀석이 지금 not이라고, 여기 이거 not 기억하시죠? 4가 아니면은 일단은, 아이고, 아, 못 썼어요. 다시 넘버가 0이고 while 넘버가 4가 아니면은, 일단 프롬프트를 찍고 그 다음에 넘버의 인트에 인풋을 해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짜져 있는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프롬프트에서는 지금 요거를 읽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넘버가 0이잖아요. 0일 때 지금 보면은 0이니까 그럼 4가 아니라는 거니까 일단은 이 조건문은 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읽었고요. 이렇게 읽었고, 만약에 내가 넘버를 3이라고 입력을 쓰면 다시 또 프롬프트가 읽혀졌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넘버를 4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는 바로 이 while문은 4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꺼졌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거짓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탈출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while 문제 같은 것들은 되게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그냥 더 간단하게 좀 예제를 더 들어드리자고 하면은, 약간 뭐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while true에서 그냥 뭐 말투로 해서 유저 인풋 해놓고 인풋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해서 YN으로 대답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요. 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if user input이 만약에 n이다. 계속 안 할 거다. 계속 안 할 거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여기는 뭐 계속 실행 중. 약간 뭐 점점점 더 찌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유저 인풋에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Y라고 누르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 되고 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얘한테 물어볼 거고, 그때 N을 만약에 누른다고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Y문을 이제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Y 이렇게 입력하면은 계속 실행 중.
y 계속 실행 중. 근데 n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짝수만 출력하겠다. 우리가 if문이랑 약간 이거를 또 연관 지어가지고 i는 0부터 해서 만약에 내가 i는 0부터 해서 while 뭐 i가 5보다 작을 때 나는 짝수만 출력할 거야 하면은 2로 나눈 다음에 이 나머지가 0인 게 짝수겠죠? 그래서 print 뭐 i는 뭐 even 넘버다 라고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번 더해주는 식으로도 코드를 한번 짜볼 수 있겠죠. 그래서 0,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짝수만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else 문제까지도 가면은 print i는 해서 odd 넘버 이렇게 또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even, odd, even, odd, ed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어떻게 도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주면은, 맨 처음에 이 i는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룹에서 i는 0이었으니까, 그래서 i는 0이었고, 그래서 일단 요 조건문 지금 이 while 조건문 들어갔고,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었는데, 그다음에 if에 대한 조건문은 또 나눴을 때 0이냐 했을 때 0 맞다. 0 맞다. 그래서 짝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가 참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i가 하나씩 1이 더해졌으니까 1이고, 1인 5보다 작냐 하면은 5보다 작다. 참이다. 그래서 while문 돌자. while문 돌자 하고, 얘가 이제 여기로 왔을 때 이거는 2를 나눴을 때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아니다.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요거 실행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근데 while에 대한 그 조건은 참이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1이 더해체로 올라가서 2가 되는 거고, 2는 5보다 작냐? 참이다. 그럼 조건은 참이다. 짝수다. 그리고 아까 이 조건을 맞았으니까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while로 올라가서 3이냐? 맞다. 하지만 if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다시 올라가서 4냐? 그럼 참이다. 이거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참이다. 그리고 그 짝수라고 수행이 되고, 그 상태에서 1이 더해졌을 때 5다 하면은 5가 5보다 작냐 하면 아니다. 거짓이다. 하니까 아예 이 while문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실행이 안 되고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terminate가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 이 while문이 지금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금 다른 예제도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if 문제부터, 그러니까 7장부터 이 프로그램이 어려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앞으로 더 배워야 되는 어려운 것들이 많긴 하지만 아마 여기가 약간 제일 초반에 진입장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긴 할 겁니다. 약간의 연산적인,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약간의 머리를 조금 쓰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갑자기 또 다른 소리를 하자고 하면은 뭐 아직 할 건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 이과생들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하는 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초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그 전공 중에서 논리구조라는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해석학이라는 또 그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아닌 것 뿐이지,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논리구조를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어차피 문과분들도 잘 하시기 때문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그 프로그래밍과 같이 엮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런 예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리스트로 10, 20, 30이라는 녀석을 넣어놓고요. 그 상태에서 i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함수 중에서 length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요 length.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였냐면은 이 리스트에 대한 그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만약에 i보다 작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i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리스트의 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씩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은 10, 20, 30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져보면 되냐면은 일단은 아까랑 똑같아. i가 일단은 0이었으니까 while은 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은 우리는 이 nums의 0번째 값을 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넘스의 0번째 값은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이라고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1, 참이다. 그 다음에 요거 1의 값인 20을 출력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2,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의 그 값인 3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3이다 했을 때, 3은 랭스의 그 넘스라는 변수의 랭스보다는 작다가 거짓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얘의 랭이라는 값은 3이니까 이거의 값은 3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찍어드리면은 프린트의 이 넘스의 랭의 값은 3이기 때문에 이 3은 3이냐 했을 때 만약에 3보다 작다 하면 이건 거짓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브레이크까지도 좀 연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레이크도 한번 꼭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Y나 N 이런 식으로 이제 뺄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보면 되는 거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사실 컨티뉴도 있습니다. 컨티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컨티뉴도 약간의 좀 상위 개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컨티뉴는 만약에 아까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가 됐다 하면은 이 while문이 꺼지는 거잖아요. 컨티뉴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while문이 돌다가 컨티뉴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다음 줄들을 실행을 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 while문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느낌이냐면은 while문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컨티뉴가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실행이 전혀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위로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while은 5보다 작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print i라고 한 뒤에 print i 네. print i라고 한 뒤에 그냥 여기서 first i라고 할게요. first i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i는 1을 한번 더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냥 그 코드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i는 0부터 시작해서 아까 봤었던 C 코드가 이렇게 따다다다닥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그 second i라고 하면은 second i까지도 한번 같이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0이고 그 다음에 아까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세컨드 1 이렇게 돼서 따다다다다닥 실행이 될 거예요. 딱 10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컨티뉴를 박아버려. 컨티뉴라는 녀석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컨티뉴가 보이는 즉시 이 다음 줄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while문의 첫 부분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세컨드가 하나도 출력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컨드가 하나도 출력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컨티뉴가 없었다면은 이 줄도 실행되고 이 줄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다다닥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컨티뉴가 있다 하면은 이 뒷줄은 무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상한 것들을 써놔더라도 무시가 된다. 그래서 이 컨티뉴도 되게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고급 예제를 들어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5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1 더했을 때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하고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컨티뉴로 하고 3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프린트를 찍어 봅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0이다. 0이었다가 그럼 이거 참이다. 그리고 1을 더해주고 그리고 1은 3이랑 같냐? 안 같다. 그러면은 프린트가 1만 찍힐 거고요. 그 상태에서 1은 5보다 작다. 맞다.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2는 3이냐? 아니다. 그럼 프린트 2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2가 5보다 작으니까 여기 돌아와서 3 이렇게 될 거고 3은 3이냐 하면은 맞다. 그러니까 컨티뉴니까 프린트 3 이게 찍혀야 될 것 같지만 컨티뉴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찍히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녀석이 안 찍혔다. 안 찍히는 게 왜 안 찍히냐 보면은 여기에 중간에 컨티뉴가 있기 때문에 안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약간 조금 더 고급 기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패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패스라는 기능도. 그럼 이 패스라는 기능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while에 true에 일단은 유저 인풋에 입- 입력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if user input 그래서 유저 인풋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else 바로 그냥 else로 가겠습니다. else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프린트 입력됨 네, 뭐 유저 인풋 그래서 유저 인풋된 입력값을 이렇게 프린트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고 싶은데 보면은 코드에서 에러가 날 겁니다. 이렇게 if랑 else를 if에서 아무것도 안 입력됐으니까 그냥 프린트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난 쓴 것뿐인데 지금 보면은 코드상에서 에러가 나는데 왜냐하면은 이 if와 else 사이에 어떤 스테이트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라도 뭐 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라도 해야지 얘가 이렇게 코드가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처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니까 아무런 스테이트를 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코드가 되지 않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쓰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패스라는 명령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런 입력을 안 하면은 코드가 이렇게 잘 동작이 되는 거고 뭐 이상한 거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입력됐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용자들한테 코드를 짰을 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서 아무런 실행을 안 하게끔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 스테이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지막으로 아마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까지만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if 한 다음에도 else가 있었듯이 while도 e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while i는 3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하에서 우리가 프린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 if i가 2일 때 브레이크를 걸 거야. 브레이크 걸 거고 그리고 i 플러스 1을 해서 1을 한 번 더 해줄 거야. 한 다음에 우리가 else를 통해서 프린트 뭐 반복 완료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면은 코드를 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0, 1, 2 됐고 그 다음에 여기 2였으니까 브레이크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브레이크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복 완료라는 것이 되진 않았지만 브레이크가 되면은 이 else도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 반복 완료라는 코드 자체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se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뭐 쓰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잘 쓰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while문이 끝났을 때에 어떤 걸 더 실행을 하고 싶어. 끝나자마자 어떤 것 하나를 딱 실행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else를 통해서 그 밖에 이 조건 밖에 있는 녀석을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while이 중간에 끝나면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로 끝나면은 요 반복 완료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지금 반복 완료가 실행이 됐죠. 여기가 지금 브레이크로 안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쫙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까지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과 else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싶진 않지만 많이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약간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일부러 좀 코드를 복잡하게 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커피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while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보통은 그냥 while만 쓰진 않고 이런 식으로 if els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